안녕하십니까. 1월 27일 오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한국 정부의 압박이 심해지자 미국 쿠팡 투자자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 투자 분쟁을 제기하고 미국 정부에 대해서는 무역 보복을 요청했습니다. 미국 정부도 촉각을 곤두세웠고 한국 정부에 경고까지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러자 김민석이 미국으로 부랴부랴 달려갔었습니다. 그게 지난주 얘기였는데요. 그런데 김민석이 다급해지니까 미국에 가서 벤서 부통령을 만나서 쿠팡이 반미 기업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놓고 김민석의 숭실고등학교 및 서울대 사회학과 1년 선배인 한국장로신학대학 김철홍 교수가 정신나간 자식이라고 직격했습니다. 김 교수는 수백 명의 학생 앞에서 강의를 하면서 어떻게 미국 기업인 쿠팡을 반미 기업이라고 하느냐, 아무 말 대잔치를 백악관에 가서 하면 어떻게 하느냐 라면서 한심하다, 이 자식 진짜 어떻게 쿠팡이 반미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나 라고 직격했습니다. 떡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김민석이가 미국 갔다 왔어요. 미국 왜 갔죠? 국무총리가 뭐 미국에 볼 일 있어서 갔습니까? 미국에서 누가 오라 그랬어요? 지가 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은, 넘겨주세요. 쿠팡을 막 국회에서 막 두들겨 패니까 미국 투자자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한국 정부 상대로 국제 투자 분쟁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에 무역 보복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무역 보복이 뭐냐면 관세 좀 더 세게 때려주세요. 이렇게 지금 되니까 쿠팡을 막 두들겨 팼 때는 기분 좋았는데 지금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야, 관세 더 때려 맞는 거 아니야 우리? 그러니까 이제 급해진 거예요, 마음이. 그래갖고 이제 김민석이가 막 쫓아간 거예요. 가서 벤스 부통령을 만났는데 뉴스를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쿠팡은 반미국적 기업이라고 김민석이가 그랬대요. 나 이거 듣고 한참 웃었어요. 아니, 쿠팡이 왜 반미 기업이야? 미국 기업인데, 쿠팡이 왜 반미야? 너희가 반미지. 아니, 이거 아무 말 대잔치인데, 아무 말 대잔치를 왜 백악관 가서 하고 그래? 예? 아니, 가서, 미안하다, 우리가 쿠팡 건드린 거 좀 한번 봐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서 쿠팡이 반미 기업이라고, 아니, 벤스 부통령이 그 말 듣고 속으로 뭐라 그랬을 것 같아. 아니, 쿠팡이 미국 기업인데 얘가 와서 쿠팡이 반미라고? 이것들이 미쳤나? 뭐야, 내가 잘못 들은 거야?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지금 그 상황을 상상해도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정신이 나갔어요. 예? 김민석이가 완전히 정신 나갔습니다. 사실 김민석이가요, 제 고등학교 후배고 서울대 사회학과 제 1년 후배예요. 한심합니다, 이 자식, 진짜. 예? 아니, 말을 하다가 말이 헛나왔나, 어떻게 쿠팡이 반미 기업이라고. 오죽했으면 그래도 일국의 총리인데, 아무리 고교 및 대학 후배라고 하더라도 한심하다, 정신 나갔다, 이 자식 이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이를 놓고 SNS에서는 김민석이 정신이 나간 게 아니라 원래 무식한 데다 반미가 입에 붙어서 그렇다, 저런 니은이 국무총리라니까 대한민국은 X된 것이다, 이런 조롱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우리 김철홍 교수님 수백 명의 학생 앞에서 감히 국무총리한테 정신 나간 자식이라고 했는데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가 관세를 25%로 인상하고 이해찬이 죽었다고 장례식을 사회장으로 한다, 이렇게 사회장으로 한다, 5일장을 치른다, 이런 난리를 치고 있어도 이재명과 정청래의 전쟁은 휴전이 없습니다. 한번 불붙은 전쟁은 물속에서도 절대로 꺼지지 않는 활화산처럼 지금 막 타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재명이 직접 당을 직격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체납된 국세 외수입에 대한 징수 방안을 지시하면서 국회를 향해서 있는 대로 짜증을 냈습니다. 이재명이 국회를 향해서 내는 짜증이 국회의장을 향해서 내는 짜증이겠습니까? 아니면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내는 짜증이겠습니까? 결국은 정청래를 겨냥한 공개적액이었습니다.
극성 지지자들을 향해서 내가 정청래를 이렇게 미워한다. 정청래 때문에 도무지 일을 못하겠다. 그렇게 좌표를 찍는 모양새였습니다. 국세청은 국세만 징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체납된 국세 외수입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입법이 필요한데 국회에서 입법을 제대로 해주지 않고 있어서 제대로 징수가 되지 않고 있다면서 짜증을 낸 것입니다. 결국은 여당이자 다수당인 민주당을 욕한 것이고 정청래를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국가채권관리법과 통합징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자 이재명이 생짜증을 냅니다. 이재명은 지금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느려가지고 정부 출범 8개월이 다 돼가는데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도 20%밖에 안 된다는 게 아니냐.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거듭해서 지적을 합니다. 이재명은 느려 터진 국회가 입법하기 이전에 뭐라도 하라고 지시하는 몇 마디를 하면서 국회가 너무 느려서 못해먹겠다는 말을 4차례나 합니다. 이재명이 TF 구성을 지시했는데 국세청장이 일단 입법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하자 참 말을 무슨 이렇게 하면서 짜증을 냅니다. 국회에 기다리다가 언제 정부 일을 하게 될지 모르니까 입법을 기다리지 말고 할 수 있는 일부터 먼저 시작하라는 말이었는데 왠지 정청래를 겨냥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웃기는 말을 하는데 행정은 속도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합니다. 그걸 잘 아는 인간이 윤석열 정부 때는 왜 그랬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부에서 이재명의 민주당은 정부 입법안은 아예 심의조차 해주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걸핏하면 탄핵을 하고 국회에 불러서 겁박하고 대통령 공약과 관련한 예산안은 모조리 삭감시켜버리고 정부가 아예 꼼짝도 못하게 발목을 잡아버렸던 것이 바로 이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행정은 속도가 중요하다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가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국무회의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 짜증스러운 표정과 목소리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또 얼굴은 또 왜 저리 퉁퉁 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국회 입법 속도가 너무 느려가지고 지금 우리가 8개월 다 돼가는데 소위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도 20%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지금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렇다 그거 계속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그건 최대한 빨리 추진하고 그 전이라도 각 부처 명의로 뽑아서 각 부처에서 파견을 하든지 합동 관리를 해주면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좀 귀찮겠지만. 그거보다는 국가채권관리법을 개정을 해서 참 말을 무슨 빠를 것 같습니다. 그거 될 때까지 그 사이에 지금 얘기하잖아요. 논의를 법은 최대한 빨리 하고 국회가 지금 너무 느려서 저 어느 세월이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기다리실 거냐 그 말이지 내 말은. 2월 중에 추진을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만약에 그게 느려지면은 대통령님 말씀대로 각 부처 TF 만들어서 하는 방안도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냥 지금부터 시작하시라고요. 그 2월 달에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지금 국회에 계류된 법률이 수백 개가 있는데 지금 저런 속도로 해가지고 어느 세월이 될지 모릅니다. 응? 상황이 그러니까 비상조치를 좀 하자 그 말이죠. 그때까지 미루지 말고.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이게 행정은 속도가 중요한데 그 기다리면 안 돼요. 이재명이 당을 향해 볼멘 소리를 했는데 당에서도 친명계들을 중심으로 조국 당과의 통합을 둘러싼 정청래에 대한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친명계인 장철민 의원은 정청래의 조국 당과의 통합 추진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잘못됐다면서 지금 상황 같으면 합당 자체도 이미 어려워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합당은 물 건너갔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이현주는 정청래가 이재명 대통령과 합당에 교감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 파리를 그만해야 된다면서 저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 다 직접 확인해봤다. 그런데 협의는 없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에게 협의했더니 교감이 없었다는 것을 직접 밝혀줬다는 말입니다. 이는 사실상 이재명이 직접 불가 입장을 밝힌 것이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물러설 정청래가 아니죠. 수석 대변인인 박수현은 오늘 이해찬 전 총리 애도 추모 기간이 지나면 각 당이, 그러니까 민주당과 조국당 얘기했죠. 각 당이 당원들에게 의견을 묻는 절차가 진행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전당원 투표 같은 형식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길까요? 이제 막 출범한 현재 권력과 그리고 미래 권력의 싸움인데 현재 권력이 미래 권력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전당원 투표로 밀어붙이면 미래 권력에게 힘이 더 실리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드디어 김민석까지 참전했습니다. 판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김민석은 오늘 좌파 유튜브에 출연해서 정청래의 조국 당과의 합당 제안에 대해 이 시점에서 그런 방식으로 제기돼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추진 방식이나 시기가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는 상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국무총리식이나 되는 사람이 유튜버에 출연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의도적인 도발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김민석은 이어서 다만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원칙적인 민주대통합론자라면서 원래부터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 다른 정당으로 존재해야 할 만큼의 차별성을 잘 발견하지 못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민석은 그런 의미에서 합당 또는 통합이 정상적이고 자연스럽게 생각해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정청래의 발표 시점이나 방식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기 당권을 놓고 맞붙을 가능성이 높은 김민석과 정청래가 조국 당과의 통합을 놓고 전초전을 벌이는 양상입니다. 대표 경선에 시동을 걸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김민석은 당대표 출마설을 굳이 부인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민주당에서 성장했고 민주당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당대표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다. 당연히 당대표가 되는 것에 대한 로망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당대표 출마 선언과 비슷한 말입니다. 김민석은 그러면서 당대표를 해보고 당을 어떤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당대표 경선 출마에 마음이 있다는, 확실한 마음이 있다는 얘기죠. 서울시장도 오랜 로망이었지만 총리가 되면서 서울시장에 대한 꿈은 정리했다고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이 임명권자이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 세상이 자기가 욕심을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정도는 알 만큼 이 바닥을 굴렀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이제 서서히 끌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상당 기간은 아마 굉장히 재밌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